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업지대의 저소득층 아파트 신축 등을 독려하는 법 등 7월부터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됩니다. LA 시내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시설과 홈리스 쉘터를 짓는 데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메트로 지하철에서의 노숙자와 폭력, 폭행 문제 등과 관련해 메트로국이 자체 경찰국을 창설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베니스 지역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10번과 110번 프리웨이 익스프레스 레인에 기계 없이 운전한 운전자들에게 부과했던 벌금이 요금 정산화로 바뀝니다. 벌금보다 저렴합니다. 캐러베스 LA 시장이 스몰 비즈니스의 창업과 유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생존의 희망을 걸었던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이 산산조각 난 채 심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정에 탔던 관광매 5명이 전원 사망한 가운데 이제 사고 원인 규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잔해를 수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거듭 공식 항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해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인공지능 챗 GPT를 통해 수집한 판례를 소송 자료로 제출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챗 GPT가 알려준 판례들은 가짜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소비자 지출 둔화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의 종료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경제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하루 동안 11개 토네이도가 발생해 4명의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야구공보다 훨씬 큰 우박이 덮쳐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중위 연령이 38.9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이틀째 보반트원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북핵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40억 달러 유상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랑스 출신의 최고 유망주 빅터 웬반야마가 1순위로 샌안토니오 스퍼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에서 시즌 6호 홈런을 터뜨렸고 팀은 10대 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첫 소식도 타이타닉 잠수정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11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출항했다 실종된 잠수정 잔해가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탑승자 모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과 각계각층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KBS입니다. 타이타닉을 보겠다며 심해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미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북대서양 수면에서 4km 아래로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에서 500m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from within the Unified Command,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the catastrophic loss of the pressure chamber. 미국 해안경비대는 잠수정이 심해의 수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수정 꼬리 부분과 기체 하단부 등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미뤄
잠수정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해군은 타이탄이 잠수 시작 후 1시간 45분 지난 뒤 교신이 끊겼고 이후 폭발음으로 의심되는 소리를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잔해가 남은 현장에서 추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탑승자 5명의 사망 사실은 유가족들에게 통보됐고 각계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just tragic and it's horrific and it's unnecessary. And at the same place, you know, now there's one wreck lying next to the other wreck for the same reason. 일각에선 타이타닉호 사고라는 비극을 고액 관광 상품의 소재로 내놓고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침몰한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서 잠수정에 올랐던 5명은 국적도 배경도 다르지만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이 탑승자 5명의 행적을 YTN이 정리했습니다. 잠수정 타이탄의 탑승자 중 한 명인 영국 사업가 해미시 하딩, 민간 항공기 서비스 회사 액션항공의 회장인데 3건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탐험가로도 유명합니다. 지난해에는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함께 탑승한 프랑스 국적의 폴 앙리 나졸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타이타닉 탐사 전문가입니다. 타이타닉 잔해 독점 인양권을 가진 미국 기업의 수중 탐사국장을 맡아 탐사와 유물 발굴에 앞장서 왔습니다. 타이타닉에 남겨진 보석류 등 유물을 끌어올려 유족이나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Sur le Titanic avec deux camarades donc de mon équipe. Et bon, ça a été un moment assez inoubliable parce que on attendait ça depuis longtemps puisqu'on devait aller en 86, ça avait été reporté.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술레만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가 일원입니다. 엄청난 부를 일궜지만 평소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이들은 남극과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 등 오지 여행을 즐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수정을 직접 운항했던 스톡턴 러시는 잠수정 투어를 운영한 오션게이트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모험을 즐겼고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뒤 2009년 심해 탐사회사 오션게이트를 창업했습니다. 타이타닉 탐사를 위한 잠수정 개발 과정에선 여러 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됐지만 규제가 혁신을 늦춘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the entire Unified Command, I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고가 초기에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CNN은 잠수정이 출항 직후 외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산산조각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출항한 지 몇 시간 만에 미 해군이 폭발음을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실종된 타이탄의 잔해가 해제해서 발견됨에 따라 이제 사안의 초점은 구조에서 사고 원인 규명으로 이동합니다. 구조당국은 잠수정의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잔해를 모아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 잠수정에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잠수정 자체의 마지막 움직임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조사 절차는 항공기 추락 사고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라이언 램지 전 영국 해군 잠수함 함장은 설명했습니다. 타이탄 구조 작업을 주도해왔던 미국 해안경비대는 사고 해제에서 잠수정 잔해가 발견됨에 따라 타이탄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수정 압력실에 문제가 생겨 심해 압력을 견디지 못해 내파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론이 일단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은 탄소 섬유와 티타늄으로 만들어졌는데 조사관들은 탄소 섬유 구조 내 파손 구조를 관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램지 전 함장은 이런 작업이 잠수정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현미경으로 각 잔해의 탄소 섬유 필라멘트 방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파열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는지를 암시하는 부분을 찾을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잠수정에 대한 적절한 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로드릭 스미스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탄소섬유는 구조적 내부 결함으로 인해 약해진다며 탄소섬유와 티타늄의 연결부를 매우 엄격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파 발생으로 사건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최대한 잔해를 회수하고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해양구조도가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측은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중위 연령이 38.9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위 연령은 총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합니다. 미국의 중위 연령은 1980년도 30세에서 2000년 35세, 전년도인 2021년 38.7세 등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40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메인주 44.8세와 뉴햄프셔주 43.3세 등 일부 지역은 지난해 중위 연령이 이미 40세를 넘었습니다. 중위 연령의 가파른 상승세는 미국이 그만큼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위 연령 44세인 유럽이나 45세인 한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이 같은 위상에도 금이 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저출생 심화와 중위 연령 상승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선진국 출신 밀레니얼 세대 여성이 20대부터 교육과 일을 우선시하면서 늦게 결혼하고 또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을 보이는 데 따른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또 외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 유입이 이전만 못한 건 역시 미국의 중위 연령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혹시 주위에 당뇨 환자 있으신가요? 요새 당뇨를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 매일매일 당뇨 혈당을 체크하는 기계들 광고도 많이 나오죠. 그만큼 당뇨 환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2050년에는 13억 명으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보건개량연구소 연구팀은 현재 적절한 조치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5억여 명 정도인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2050년에는 13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당뇨병 환자 대부분은 비만과 관련이 있고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2형 당뇨를 앓고 있으며 노년층 유병률이 높다며 당뇨병 환자 증가가 비만율 상승 및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연구팀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리아농 박사는 당뇨병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전 세계 모든 국가 보건당국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204개국의 자료를 분석했고 코로나 관련 영향 수치는 나오지 않아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연구소에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하루 동안 무려 1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4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야구공보다 훨씬 큰 우박이 덮쳐서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고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YTN입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 모습입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힌 채 넘어지면서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뒤집힌 채 날아간 경비행기와 망가진 활주로가 엄청난 바람의 세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인구 570명의 작은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시속 175km의 폭풍과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됐고 기르던 가축도 폐사했습니다. 쏟아지는 우박에 놀란 관객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간신히 피해 들어간 천막 사이로 얼음덩어리가 무자비하게 들이닥칩니다. 콜로라도 야외 공연장 객석에 우박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자동차 유리는 우박에 맞아 깨져버렸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하루 동안 1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일주일째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시달렸던 텍사스주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 경보가 내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주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6월 2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늘 같은 패턴 반복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2도, 56도, 해안 지역은 66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0도, 낮 최고 기온은 8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시가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어제 스몰 비즈니스 창업과 개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네 번째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은 LA 사업운영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합니다. 이 사업운영회는요, 스몰 비즈니스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모두 없앨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LA에 새롭게 문을 연 사업 가운데 99%가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이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정부 조달 절차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혁, 주류 라이센스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단축, 여러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청사진을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메트로 지하철에서 홈리스 문제와 각종 폭력 범죄가 늘어나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메트로 치안 강화를 위해서 LA 메트로 당국이 자체 경찰국을 창설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정유로 기자입니다. 메트로 이사회가 22일 열린 미팅에서 메트로가 자체 경찰국을 창설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트로는 경찰국 창설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해 내년 1월 메트로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메트로 치안은 LAPD와 카운티 쉐리프국 그리고 롱비치 경찰국 경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최근 자체 경찰국 마련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지하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메트로 지하철의 치안 부재였습니다. 특히 여성 이용자들이 불안함을 호소했고 이 때문에 메트로 이용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메트로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용자 중 60% 이상은 메트로 지하철역 안에 무장한 경관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회계연도에 메트로에 투입되는 LAPD와 쉐리프국, 롱비치 경찰국의 경관수는 총 645명입니다. 이 가운데 순찰 역할만 맡는 경관수는 344명입니다. 하지만 경관들이 지하철에 직접 올라타고 순찰을 벌이는 적은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관들이 일주에 178차례의 쉬프트로 순찰을 도는데 이 가운데 지하철에 직접 올라타고 순찰을 벌이는 횟수는 12차례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관들이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버타임을 원하는 경관들이 자원하는 방식으로 LA 메트로 치안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메트로 투입 경관들이 계속 바뀌어 메트로 사정을 잘 모르는 경관들이 치안을 담당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메트로가 자체적으로 경찰력을 갖추면
메트로에서 직접 순찰 업무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어 적재적소에 경관들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자체 경찰국을 두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회계연도에 메트로국이 경찰국과 맺은 용역 계약으로 1억 7,2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자체 메트로 경찰국을 갖게 되면 필요한 예산은 1억 3,5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펜실베니아 등 대도시에서는 메트로가 자체 경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한해서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 등이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가주에 7월부터 어포더블 하우징 신축을 독려하는 내용의 새 법이 시행됩니다. 리테일 매장과 주차장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상업지대에 소득 수준이 중하위층인 서민들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신축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AB 2011과 SB 6이 시행됩니다. AB 2011은 상업지대의 특정 다세대 주택 신축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B 6은 리테일 매장, 주차장, 사무실 공간으로 마련된 상업지대에 리조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신축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을 한층 용이하게 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가주의 주거난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어랜드 프로퍼티의 케네스 대표입니다. 충분한 주택이 중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또 상업지역에 현재 있는 아무래도 많은 혜택이 한인에게도 있겠고 거기 주민에게도 있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LA의 시간당 최저시급이 인상됩니다. LA시는 기존의 $16 4센트에서 $16 78센트로 인상되고 LA 카운티 직할제에서는 기존의 $15 96센트에서 $16 90센트로 인상됩니다. 페사디나는 시간당 최저시급이 $16 11센트에서 $16 93센트로 인상됩니다. 총기 판매 시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인 화기 관련 마케팅, 광고를 금지하는 AB 1594가 시행됩니다. 로컬 정비와 주민들은 관련 법안을 위반하는 총기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죽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총 때문에 죽는 이유가 많아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총기 규제가 너무 완화가 돼 있어가지고 가정폭력 금지 혹은 총기폭력 명령과 관련된 서류 파일링을 전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AB 2960도 시행됩니다.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면 범죄와 체포기록을 자동 봉인하는 SB 731, 온라인 마켓 시장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SB 301도 시행됩니다. 올해 이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에서 나온 오버페이를 교사들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AB 1667과 법정 출두일을 놓친 이들을 잡는 현상금 사냥꾼을 주정부의 면허를 받고 등록하는 AB 2043도 시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LA 시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에서 노숙자 관련 민원은 올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LA시 민원 서비스인 MyLA 311의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접수된 노숙자 관련 민원이 모두 3만 2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11.4% 늘었고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이보다 28.4%나 많아졌습니다. 노숙자 관련 민원은 노숙자 텐트로 인한 통행로 차단과 안전, 악취, 쓰레기, 금지구역의 텐트 설치까지 다양한 이유로 접수됐습니다. 주민의회 지역별로 살펴보면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에서는 지난 21일까지 890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났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의 경우 팬데믹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지난해는 다시 증가세로 올라서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의회 지역에서 노숙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은 미드시티 웨스트 지역으로
99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어서 놀스 헐리우드시 991건, LA 다운타운이 915건, 윌셔 세타 코리아타운이 890건, 보일 하이츠 707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훔친 테슬라를 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여성이 한인타운에서 여러 대 차량과 충돌한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충돌 직후 여성 용의자는 차에서 빠져나와 도주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도주하지 않았고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충돌 사고로 정차해 있던 픽업 트럭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명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웨스트헐리우드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얼마 전 소름 돋는 일을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평일 낮에 갓 태어난 신생아 딸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딸을 수유 중이던 이 한인은 즉각 문을 열지 못했고 그러나 노크 소리는 멈추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수유를 멈춘 뒤 문을 열었더니 2피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젊은 흑인 남성이 이 쏘리라고 소리치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현관문 외시경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주저앉아 있거나 또는 현관문 옆 벽에 몸을 붙이고 손만 내밀어 문을 두드렸다면서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빈집을 노린 것이 명확해 보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윌셔, 또 행콕팍, 웨스트 헐리우드 등지에서는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주민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사전에 주변의 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적절한 시기를 노려서 침입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과감하고 과격한 집단 행동으로 골치를 앓고 있죠. 시카고는 특히 더하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는 남부 브론즈빌의 한 주유소에 10대 흑인 청소년 100여 명이 한 주유소에 난입해 차량과 시설을 파손하고 주유소 내 편의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정말 무시무시했다며 엄청난 무리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짓거리고 춤추면서 장난하듯 편의점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약탈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남부 흑인 다수 거주지가 범죄 조직 간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총기 폭력으로 얼룩져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몰려다니면서 과격한 집단 행동을 일삼는 것 최근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LA에서도 지난번 사우스 LA에서 맥도날드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계산대를 훔쳐 달아나고 매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일이 있었죠. 잡고 보니 미성년자, 그것도 15살 미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4년 동안 중단됐던 제22회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오늘 뉴욕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화려하게 개막합니다. 4년 만에 뉴욕에서 열리는 이번 미주체전에는 LA를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 모두 34개 지역에서 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미주 각지의 한인 스포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인사회 스포츠 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최대 스포츠 축제 미주체전은 재미대한체육회가 주최합니다. 꿈이 있는 뉴욕에서 하나가 되는 미주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오늘 대회 개막식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LA에서는 13개 종목 180여 명이 참가합니다. 오픈뱅크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사진 5명을 재신임하고 2명의 새 이사의 선임을 승인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재신임도 승인했습니다. 또 회계감사기관 크로우에 대해서도 재신임이 결정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상원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보고 청문회에서 우린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빨리 움직였고 이제 적어도 우리는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타당하다며 우리는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이 올해 금리 인상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인 2%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고 연준 위원들이 계속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도 현재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소비자 지출 둔화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종료의 대가가 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노동시장의 회복력과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감안할 때 침체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 연속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서 향후에 추가로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하고 있어 위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옐런의 미국 경제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모든 경제학자의 예측을 상회하는 일자리 증가가 나타난 5월 고용보고서 발표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JP모건 체이스는 약간 다른 의견을 내놨죠. 월가 투자은행 JP모건이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에 근접하면서 하반기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JP모건 전략가들은 투자 노트를 통해 연준의 기준금리 내려가지 않으면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사이 어느 시점에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주식 밸류에이션이 최근 몇 달 새 크게 오른 만큼 침체가 현실화할 경우 투자자들이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늘어난 것도 하반기 증시 전망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이 침체가 임박했다고 보는 배경에는 소비 둔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간 쌓아뒀던 저축의 고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준이 바라는 건 이게 아닌가요? 연준은 소비 둔화, 저축의 고갈, 연준은 또 이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려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이른바 AI에 대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 미국에서 챗GPT를 통해 수집한 판례를 소송 자료로 제출한 변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판례가 가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은 챗GPT가 가짜 자료를 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BS입니다. 있지도 않은 가짜 판례를 소송 변론 자료로 제출한 변호사들이 해당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현지 시각 22일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를 통해 수집한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슈어츠 변호사 등 2명에게 각각 $5,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짜 판례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AI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법률 자료는 자칫 법조계와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냉소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들이 해당 자료를 챗GPT를 사용해 찾았다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슈어츠 변호사 등 2명은 2019년에 아비앙카 항공 여객기에 탔던 한 승객이 기내에서 카트에 부딪혀 다쳤다며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론 자료로 제출한 관련 판례들이 대부분 가짜로 판명이 됐는데 모두 챗GPT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슈어츠 변호사는 챗GPT를 통해 법률 자료를 찾은 것이 처음이며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서에서 밝혔습니다. 확실한 검증 없이는 앞으로 챗GPT를 이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AI 규제 마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의 AI 규제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In seizing this moment, we need to manage the risks to our society, to our economy and our national security. My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safeguarding America's rights and safety. From protecting privacy to addressing bias and disinformation. 미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어 AI를 통한 가짜뉴스 차단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지칭한 발언 파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관계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깡깡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이어서 주미 중국 대사관이 국무부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공식 항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면서 일단은 파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에 빗댄 발언에 대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공식 항의했습니다. 셰펑 주미 중국 대사는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미국이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모든 후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이어 지난달 새로 부임한 주미 중국 대사가 직접 나서 거듭 단호한 대응을 밝힌 겁니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한 모금 행사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를 설명하며 당시 시진핑 주석이 경위를 몰라 당황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모르는 것은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라고 발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荒谬，极不负责，严重违背基本事实，严重违背外交礼仪，严重侵犯中方政治尊严。 是公开的政治挑衅。 파장이 계속되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재자 발언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될 거란 우려는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며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을 뿐이라고 파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 곧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ecretary Blinken had a great trip to China. I expect to be meeting with President Xi sometime in the future, in the near term, and I don't think it's had any real consequence.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재자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모디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어제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 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미국산 첨단 무기 드론의 수출 계획이 포함되면서 그 배경과 여파에 관심이 쏠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인도는 약 30대의 미국 드론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래액은 약 3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행거리가 11,100km에 달해서 정찰이나 감시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인수되는 신용 드론의 절반은 인도 해군이 그리고 나머지는 육군과 공군이 감시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작전 수행에서 드론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미국산 드론 확보를 통해서 중국과의 접경지역 일대에서 정찰 능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신흥 경제 5개국인 브릭스의 일원으로서 원래 우호적이었지만 국경 충돌 사태 이후 관계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김하성 선수 오래간만에 홈런을 터뜨렸네요. YTN입니다. 김하성이 샌프란시스코 투수의 공을 받아쳐 시원하게 왼쪽 담장을 넘깁니다. It is back and that ball is gone. Kim with his 6th home run of the year and the Padres take a 7-0 lead. 홈런 3방을 몰아친 샌디에이고는 10연승을 달리던 샌프란시스코를 꺾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재의 몸값이 손흥민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의 이적 전문 사이트는 김민재의 시장 가치를 856억 원, 손흥민을 713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앞섰던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결과입니다. 치열한 빅클럽들의 영입전 속에 김민재의 거취는 다음 달 6일 기초 군사훈련 이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큰 키에 슈팅 능력까지 갖춘 프랑스 출신의 최고 유망주 빅터 웬바냐마가 NBA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샌안토니오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고 크게 환호했던 샌안토니오 구단주. I might faint. I'm so excited. NBA draft. The San Antonio Spurs select
Victor Wembanyama. 예상대로 전체 1순위 지명권은 빅터 웬반야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던 결과였지만 웬반야마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Accomplishing something that I've been dreaming of, my whole life. Hearing that sentence from Adam Silver. 웬반야마는 키가 무려 226cm, 두 팔을 쭉 벌렸을 때 길이인 윙스팬은 키보다 큰 244cm에 달합니다. 외계인이라는 별명처럼 얼마 전 메이저리그 시구에선 마치 탁구공처럼 보이는 야구공이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웬반야마를 더 특별하게 하는 건 장신임에도 정확한 슈팅 능력과 볼 핸들링 등 역대급 재능입니다. 15살에 프랑스 프로리그에 데뷔한 이후 MVP와 올해 수비수 등을 휩쓸며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Yeah, he's like the 2K creative player. Like every point guard that wants to be 7 foot, cheat code type vibes. But he's not LeBron or Tim or Kobe or anybody else. He's Victor. 웬반야마는 다음 달 서머리그에서 미국 무대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PGA 투어 특급 대회 트러블러스 챔피언십 임성재 선수가 공동 8위에 자리를 했고요. 로리 맥길로이가 PGA 투어 진출 13년 만에 첫 홀인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라운드 끝난 거에서 크게 보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로 트레이드 됐던 크리스 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다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크리스 폴과 스테판 커리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즌 농구 시즌도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